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차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기타 작업 4에서 나오는 내용이 차트, 매크로, 프로시저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차트와 매크로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할 때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나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로시저 부분들은 이제 많은 수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합격 전략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차트에서 일단은 이제 차트에서 이 명칭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차트 영역을 어떻게 해주세요? 범례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해당된 부분이 어디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보면은 이제 차트 제목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차트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많이 혼돈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과 선 사이가 이제 그림 영역이 되고요. 또 여기가 범례 영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 그 다음에 세로축. 자, 여기가 보조, 세로축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출제 패턴 1의 문제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가전제품이 TV,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 정보만 하고 또 수입량과 수입액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범위만 추가하자, 어떤 특정한 범위만 삭제하자가 아니라 데이터 범위를 전체로 수정을 해달라고 했죠.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자, 여러분이 차트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차트 디자인이 보이죠? 네, 거기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면 돼요. 네, 눌러주면 기존에 있는 차트 영역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웁니다. 전체 지워주고 자, 새롭게 영역을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가전제품 하나씩 클릭해주면 돼요. 가전제품이라는 제목에 TV와 전기밥솥,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죠. 네, 그 상황에서 또 수입량에 컨트롤 누르면서 수입량을 클릭해서 줄을 맞춰서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씩 클릭해 주면 돼요. 또 수입액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서 하나씩 이렇게 줄을 맞춰서 클릭해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잘 됐으면 이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정된 범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조건은 이제 차트 제목을 표시를 하자 그랬고, 차트 제목을 이제 차트 위로 추가를 해서 자, 제목의 내용을 A1 셀과 연결해서 표시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굴림체에다가 크기 16, 글꼴색 빨강 밑줄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차트 제목이 안 보이죠. 차트 제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추가하는 것은 어디가 있냐면 차트 디자인에 여기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고 차트 제목을 우리가 추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A1 셀과 연동해 주세요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차트 제목이 클릭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갖다 기호를 해주고 네, A1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가 전체 선택됐는지 보고요. 경계선을 눌러도 되고 또는 얘를 드래그 해도 되고 글자체부터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체 수정하는 것을 이제 홈에 있죠. 그래서 홈에 보면은 목록 중에서 자, 무슨 체로 해달라 그랬어요? 굴림체. 그러면 첫 글자인 구를 써보세요. 그러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로 굴림체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크기는 16으로 해달라라고 했고 밑줄을 해주세요 라고 했고 글꼴 색은 빨강으로 해주세요. 그랬죠? 마우스 포인터를 놔두면 네, 빨강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한번 볼까요? 네, 가로축 제목을 추가를 하시오. 그래서 가전제품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랬어요. 가로축이죠.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자, 차트 디자인에 가보면 차트 요소 추가가 보이죠. 네, 거기서 축 제목 중에서 기본 가로를 눌러주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가전제품이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조건은 봐보세요. 수입액 계열의 차트 종류, 수입액이에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차트 종류 변경하는 곳은 어디냐? 차트 디자인에 보면 네,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보이죠. 네, 클릭하고 자, 혼합이죠. 두 가지 형태. 기존에 있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컴퓨터가 컴퓨터의 생각대로 일단은 가장 적당한 것을 고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입량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수입액이죠. 수입액의 목록을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보조축에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 모양 바뀌었고 네, 보조 세로축 제목이 들어왔죠. 네,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조건 한번 봐볼까요? 어디를 하자 그랬냐면 보조 세로축이죠. 네. 최소값 0, 최대값 18만, 기본 단위 3만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조 세로축이 지금 여기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네,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해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은 0이고 최도값은 18만이니까 자 6만 8로 고쳐주면 되겠죠. 18만. 단위는 3만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죠. 이렇게. 자, 엔터 치면 여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범례를 그랬어요. 범례를 아래쪽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그랬고 미세효과, 주황 강조 투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범례가 어디가 있지? 얘가 범례잖아요. 그래서 범례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자, 오른쪽에 범례 서식창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아래쪽 눌러주면 되겠죠. 혹시나 이 창이 미리 안 나와 있으면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해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서식에 가보면 도형 스타일이 있어요. 자, 목록을 눌러서 뭐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미세효과, 주황, 미세효과, 주황 강조 2입니다. 네, 찾아볼까요? 미세효과, 주황 강조 2 여기가 있군요. 네, 클릭해주면
여기 있는 모양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입량 계열의 전자레인지 요소에만 레이블을 값을 표시를 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다가 지정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수입량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수입량이 초록색이나요? 파란색이나요? 네, 초록색이죠. 그럼 초록색 있는 수입량을 찾아보고요.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있죠. 그럼 얘를 한번 클릭해주면 전체가 다 지정이 되죠. 또 한 번 클릭해주면 딱 얘만 지정이 되죠. 얘만 지정이 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안쪽 끝에다가 해주세요 라고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에다가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여기가 또 떠 있죠. 혹시나 이게 안 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눌러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 중에서 테두리를 눌러주면 가장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고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림자는 여기가 있어요. 효과 눌러주면 그림자가 보이죠? 네, 그래서 종류를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들어있는 걸 보이죠? 네,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력되는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매크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크로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여러 개의 명령어가 쭉쭉 실행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매크로가 돼요. 그래서 매크로는 이제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단추하고 이제 연동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매크로 명령어를 하려면 여기에 개발 도구가 있어줘야 되는데요. 혹시나 개발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파일에 옵션을 가보면 여기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보면 여기에 개발 도구가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매크로 1시트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 문서에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고 자, 부분합에 관련된 걸 해주자라고 그랬어요. 납품처별로 납품 수량의 합계를 계산을 하고 한 번 더 납품 단가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부분합 설정 매크로를 생성하자 그랬어요. 부분합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매크로 이름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분합은 어떻게 하지? 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정렬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얘는 납품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하자라고 그랬고 연결하는 단추가 필요할 건데 그 연결하는 단추는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하고 이 단추는 G3에서 H4에다가 그려주세요 라고 했고 단추 안에다가 글자는 부분합 설정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클릭해주면 부분합 설정이라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걸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당되는 시트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자, 개발 도구에 가보면 매크로가 있죠. 그래서 출발은
여러분이 임의의 셀에서 출발해 주면 되는데요. 네, 시트지를 매크로 1 시트지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놔두고요.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마우스로 누르는 하나하나, 키보드로 누르는 이제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로 하겠습니까? 자, 문제에서 뭐로 하자 그랬어요? 부분합 설정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죠. 네, 부분합 설정. 자, 다른 것은 조건에서 없어요.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 맞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기록이 되는 거죠.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뭐에 대해서 정렬을 해야 되냐면 네, 납품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B2죠. B2를 클릭을 해주고 얘는 오름차순, 얘는 내림차순이죠. 만약에 정렬의 조건이 이제 2가지 이상이 나온다. 그럼 여기 정렬 단추로 들어가서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빠르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 납품처별로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보면은 부분합이 보이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납품처가 되겠고, 뭐 합계를 구하자 그랬고요. 합계. 그 다음에 납품 수량. 그런 납품 단가의 체크는 없애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 확인을 눌러주고 그대로 부분합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자, 납품 1000대 평균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고 납품 수량을 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납품 단가를 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네, 납품 단가의 평균을 계산을 해달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누르면 안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를 없애야지 기존에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요약도 나오고 이제 평균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했으면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숨 쉬면 되죠.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으니까 단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추는 개발 도구에 보면은 여기에 삽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추가 있군요. 네, 단추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 어디다 그리세요? 그랬냐면 G3이에요. 그럼 여기가 G3이죠. 그래서 H4예요. H4면 여기죠. 자, 이럴 때 마우스를 놓기 전에 Alt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경계선을 정확하게 맞춰주게 되죠. 마우스를 떼주고 Alt를 떼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매크로 이름을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이 단추와 뭐를 연결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부분합 설정으로 하겠다 라고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 단추 안에다가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네, 부분합 설정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됐죠? 자, 네, 다음 매크로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매크로는 어떻게 해주자 그랬냐면 부분합을 해제하는 부분합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분합 해제는 어떻게 하더라?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주면 되겠고 단추를 만들어야 될 텐데 단추는 뭐로 만들자 그랬냐면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름을 쓸 건데, 텍스트를 쓸 건데, 그 텍스트는 부분 앞 해제로 입력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빗면 도형을 클릭을 해주면 부분 앞 해제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셀에다 클릭을 해주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은 뭐로 해주세요? 네, 부분합 해제로 해주세요 라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녹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안으로 와야죠. 네, 마우스가 부분합이 있는 곳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주고 개발 도구에서 데이터에 가보면 부분합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모두 제거를 눌러주면 부분합이 해지가 되는 거죠. 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셀 눌러주고 기록 중지,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주면 되겠군요. 자, 이제 단추를 만들어야 되겠죠? 단추 만드는 방법은 삽입에, 네, 도형에, 자, 빗면을 찾습니다. 네, 마우스를 놔두면 이름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빗면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고요. 자, G6에서 그랬어요. G의 6,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면 경계선에 딱 맞춰줘요. 자, 마우스 뗍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죠. 부분합 해제라고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고, 자,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부분합 해제하고 연동해 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었고, 자, 여기다 놔두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생기죠. 네, 클릭해주면 부분합이 설정이 되고 또 클릭해주면 부분합이 해지가 되는군요. 이렇게 자신이 만든 매크로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매크로가 잘못돼 가지고 삭제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개발 도구에 보면 매크로가 있어요. 네, 클릭을 해주면 자, 설정된 매크로가 나오죠. 제거하고 싶다. 클릭하고 삭제, 클릭하고 삭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매크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문의 집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어에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서브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고, 펑션은 이제 펑션 프로시저는 결과를 반환하는 거고, 네, 프로퍼티는 개체의 속성을 정의할 때 사용이 되고요. 이런 화면에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창에 대한 이름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창, 그다음에 속성 창, 직접 코드를 입력하는 코드 창이 돼요. 그래서 단축키도 코드 창 나오는 것은 단축키 F7키를 이용해 주면 되고, 속성 창이 나오게 하는 것은 이제 F4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프로시저에 나오는지 살펴보면은, 자, 해당된 파일을 불러와 보세요. 네, 불러와 주면은 여기서 요금 관리라는 단추를 내가 누르면은 네, 어떤 관리 폼이 나오고요. 네, 여기 보면 이런 관리 폼이 나오고, 관리 폼이 초기화 되면은 네, 구분 목록에 여기 있는 구분 목록이 보이죠? 구분 목록에 G4에서부터 G10의 영역, 이 영역이 여기가 이제 표시되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오고요. 네.
프로시저 파일을 불러오고요. 자, 시트지 확인해 보세요. 프로시저 1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자, 아직은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발 도구를 눌러보세요. 개발 도구에 보면 컨트롤 그룹이 보이죠. 거기서 디자인 모드 명령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주고 요금 관리 단추를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다른 것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창을 제가 좀 열려져 있는 창을 모두 조금 닫아주고요. 자, 요금 관리를 클릭을 하면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이 부분에다가. 그래서 바로 써도 되지만 조금 들여서서 써보도록 할게요. 뭐가 나오도록 하자 그랬죠? 관리죠. 관리 폼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관리점하고 show라고 해주면 되고요. 밑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탭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해당된 명령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폼 이름이고요. show라는 것은 폼을 화면에 나타내세요 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진행이 됐으면 이제 닫아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닫고 자, 얘도 엑셀로 넘어가도 되고요. 또는 닫고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를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한번 클릭해주고 이번에는 얘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관리 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모드를 이제 살려놓고요. 네, 그래서 요금 관리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폼 창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폼의 이름이 지금 뭐였어요? 관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관리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코드 보기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록에서 이제 유저 폼을 눌러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폼이 초기화가 되면 해야 될 일을 이 부분에다가 이제 적어주면 돼요. 초기화가 되면 얘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어디에 나와야 되죠? 여기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주면 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죠. 얘 이름이 뭐죠? CMB 구분이에요. 그리고 자, 또 엑셀에서 살펴보면은 어디에 있는 영역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여기 봤더니 이 부분이죠. 그래서 G4죠. G4에서부터 G의 10의 영역이 나와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 이것의 이름이 지금 뭐였냐면 CMB 구분이었어요. 구분에 자, 로 소스 보이죠? 바로 보이면 이동해서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요. 로 소스에 G4에서부터 G10까지 있는 내용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대소문자를 이제 진행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진행되는지 봐볼게요.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 자, 디자인 모드를 해지를 해주고 요금 관리를 눌러주면 여기에 목록에 보면은 여기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자, 등록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등록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 네, 등록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 폼에 입력된 여기서 구분, 회원명, 그 다음에 등록일, 사용기간, 사용요금 이런 데이터가 시트지에 이 마지막에 입력되어 있는 다음 행에 저절로 입력되게 해주세요. 연속해서 이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고, 지금 보면 사용요금이잖아요. 사용요금은 여기가 없어요. 그럼 사용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입력한 사용기간이 나오죠. 이 사용기간에다가 곱하기 12,000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알겠죠? 자, 입력된 거 그대로 해당되는 셀 주소에 들어와 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얘도 닫고 다시 한번 디자인 모드를 이렇게 눌러 놓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금 관리를 더블 클릭을 할게요. 네. 그리고 관리였죠? 네, 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코드 보기를 해주면 이제 우리가 입력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또 코드를 관리죠? 관리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좀 화면이 복잡하긴 한데 줄여가지고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 줄 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여기는 하나하나의 이름을 속성창에서 일단은 확인을 해주고, 자, 이것이 이제 엑셀에 몇 번 셀에 들어가는지, 셀 주소, 네, 여기 셀 주소에 몇 번 셀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고, 자, 행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은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등록 단추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저절로 커서가 있는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단추의 이름이 CMD 등록이에요. 그래서 CMD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무슨 일을 하겠는지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은 이 7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잡을 거냐. 또 7행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은 8행이잖아요. 8행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잡을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 변수를 제가 i로 네, 잡아 볼게요. 그래서 자, range 하고 나서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A4셀을 기준으로 할게요. A4셀이면 지금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셀한테 연속된 네, 범위 current region 네, 행번호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더하기 얼마를 할 것이냐 관건이 돼요. 그러면 A4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 1이에요. 그 다음 2예요. 3이에요. 이게 이제 연속된 범위. A4셀과 연속된 범위의 행 개수. 지금 몇 개죠? 3개죠. 3개. 그런데 지금 현재 7행의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지 7행이 나와요? 4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해주세요 라는 거죠. 이게 행 번호를 결정하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행 번호가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1열, 2열, 3열, 4열, 5열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엑셀에 보면 네, 셀스 i행 1열에다는 뭐가 오면 되나요? 구분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의 이름이 CMB 구분이에요. 구분에 있는 값 선택한 거 value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셀스 i행 2열에다가 이번에는 뭐가 와야 되죠? txt 회원명이 와줘야 되고 value. 자, 쓰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i행 3열에다는 뭐가 와줘야 되죠? 네, txt 등록일이 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시간 싸움이니까 네, 보이면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해 주면 돼요. i행
사열에는 이제 뭐가 와줘야 돼요? 사용기간. 네. 그 다음에 I행 5열에는 뭐가 와줘야 되죠? 네, 사행에 입력된 값에다가 곱하기 자 12,000을 해서 표시를 해주시오 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예, 진행해 주면 되겠고 이제 엑셀로 들어갑니다. 자, 엑셀로 들어가서 이제 요금 관리를 이제 눌러보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를 이제 해지를 해줘야 되겠죠. 해지를 하고 자, 하나가 더 있군요. 다시요. 문제가 네,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요금 관리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임의의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 목록 눌러서 구역 회원 이름 입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 내용을 입력해주고 한번 이일 입력해볼까요? 그래서 등록 눌러주면 여기에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그 다음 조건은 관리 폼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제 종료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화면처럼 이제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여기서 확인이 지금 한 번이 나왔고 제목은 종료로 나왔고 메시지는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창이 이제 닫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엑셀 화면에서 디자인 모드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고요. 요금 관리를 더블 클릭을 해주고 자, 이 관리 폼에 지금 종료 단추를 누르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종료 단추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자, 여기서 커서가 네, 종료 단추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커서가 CMD 종료를 클릭하면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이제 여기가 나오죠. 자,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 주세요. MSG 박스, 메시지 박스가 되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게 하자. 폼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오게 하자. 그리고 단추는 OK, 확인 단추만 나왔죠. OK only. 네. 그리고 이제 제목에는 뭐가 나오게 하자? 종료가 나오게 하자라는 거죠. 종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 현재 작업 중인 폼을 종료를 하고 메모리에서 이제 제거되게 해주세요 라는 명령어를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닫고 한번 보면 자, 눌렀죠? 종료 단추 누르면 네, 종료합니다. 메시지 똑같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 단추, 확인은 VB OK, 확인 취소는 VB OK 캔슬, 예 아니오는 VB yes no, 예 아니오 취소는 VB yes no 캔슬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단추에 대한 명령어도 기억을 해줘야지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 프로시저 1 시트즈가 이번에 활성화가 되면 시트즈가 바로 활성화가 되면 해당 시트지 A1 셀에 요금 정산이 입력되고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되도록 네,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지금 A1 셀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가서 여기서 보면 어디에 대해서 해야 되죠? 시트 1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트 1 프로시저라고 보이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자, 창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코드 창에서 워크시트를 눌러주고요. 프로시저에서는 이제 액티베이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워크시트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할 거냐. 자, A1 셀에 요금 정산이라는 글자가 보여지게 할 거고, 그 다음에 A1 셀의 폰트, 폰트는 볼드체로 하겠다. true. 자, A1 셀에 요금 정산이 표시되게 할 거고, A1 셀에 폰트의 볼드를 true로 하겠다라는 거죠. 굵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제 대소 문자를 해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됐죠. 그래서 이제 모두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다른 시트 갔다가 프로시저 1 시트로 이렇게 온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이제 해지를 한번 할게요. 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A1 셀에 요금 정산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어서 굵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시저 문제를 여러분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